방금 민주당 당직 개편 관련한 뭐 여러 뉴스들이 속보가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쪽에 관심이 확 쏠려 계신 것 같아요. 거기부터 할까요? 간단하게 언급해드리고 가죠. 네. 일단 중요한 거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선숙 여성 최고위원에서 송갑석으로 바꿨습니다. 에이. 나 같으면 시켜줘도 안 하겠어요. 선출직에서 밀렸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자존심도 없대는 거야. 자존심도 없대는 거야. 근데 기어이 달라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한 거 보면 그만큼 이제 권력력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기 자리 지키고 싶은 생각이. 송갑석을 어디 쪽으로 봐야 되나요? 그냥 호남계의 거두라고 봐야 되죠. 이낙연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호남계 의원들의 어떤 중심축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거두는 무슨 이름도 오랜만에 난 있는지도 몰랐어 이런 사람이. 저번에 뭐 나왔었잖아요 최고위원 후보로. 아무튼 호남계 따라왔잖아. 의원들을 꽉 잡고 있다고 그랬는데 막상 표를 까보니까 너무 표가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망신을 당하신 분인데 조금 망신 아니? 대놓고 망신. 대놓고 망신을 당하신 분인데 아무튼 지명직 최고위원회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얘네들이 뭘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가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냥 오로지 딴 거 다 필요 없어. 나 쪽팔리는 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그냥 떡하니 한 자리 잡아가지고 계속 호의호식하겠다. 그게 목적이야 얘네들은. 뭐 명예욕밖에 없죠. 뭐 국민을 언제 생각했었나요? 뭐 보시는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 호남계의 불만과 그리고 이제 낙연계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박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가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책위 의장의 김민석 의원, 네, 뭐 김민석 씨는 뭐 있으나 없으나 크게 맛을 좌우할 만한 조미료는 아닌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전략기획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른바 문파 또는 호남계의 일종의 보직에 대한 어떤 그 배려가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대변인의 강선우 의원도 됐네요. 이분도 사실은 저기 친 이낙연 쪽인데. 그래서 지금 뭐 비명계니 어쩌니 뭐 이런 사람들을 대거 탕평 기용해주는 모습이 드러났고요. 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셨던 우리 대변인들을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 이모경, 김의겸, 김현정, 황명선 대변인 전부 다 교체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의겸 대변인 같은, 그만한 어떤 사이다를 해주실 분이 또 오실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대신에 이제 박성준하고 한민수 대변인은 유임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무총장 자리를 유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으로.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일한 확실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고 실제 수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원래 얘네들이 사무총장 자리 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무총장 자리를 유임시키는 대신에 지명직 위원과 정책위원장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들을 고루 배분하는 탕평 인사가 오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 이해는 가요. 뭐 드디어 수박계가 안으로 들어온 거 아니냐, 뭐 이제 앞으로 내부 분란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지금 워낙 최고위 지도부가 탄탄하고 신임을 얻고 있는 데다가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물론 이제 일부 표지본에 나온 부분이긴 합니다만 ARS를 통한 모집본 안에서 55%까지 올라가면서 역대급 지지율을 완성하고 있고요. 권리당원 240만을 넘어서면서 사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대 없었던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퇴진론이 완전히 싹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 당원 당규에 관한 정치 탄압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뭐 이러한 정도의 안배가 이미
지난주부터 어느 정도 예고가 된 게 아니었나 했었어요. 특히 송갑석 관련한 그 지명직 최고위원 양도 얘기는 지난주 초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SNS에도 돌고 기사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안 되는데라고 했는데 진짜 됐네. 근데 어쩌다가. 많은 분들이 뭐 더불어민주당 희망이 없다, 이재명도 어쩔 수 없네 뭐 이러시는데 저는 이걸 보면은 여러분 와 수박들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적나라하게 느껴져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쭉쭉 뽑아버렸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거야. 결국 안고 가시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네.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데. 요즘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늘 하는 얘기가, 저들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싸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부 총질을 할 게 아니라 총구를 외부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하시잖아요. 이런 걸 갖고 이거 이재명도 지도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10년 전에 성남시장 할 때 그때부터 하던 얘기예요. 그래서 성남시 행정 이끌어가면서 그 당시 막 시의원들이나 안에 있는 국장급들 이런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난리 칠 때도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다 안고 가겠다. 자기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갖고 지금의 자리를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그때부터 시작했던 얘기가 절대 돈 받지 마라. 이 사람들을 묶어놓고 그때부터 하던 얘기가 그거였단 말이죠. 이제 이 사람들을 버리고 갈 거 아니면 출당을 시키고 갈 거 아니면 그러게 너무 멀잖아, 내년 총선까지. 할 일도 있고 여유도 있기 때문에 덮어두는 겁니다. 따뜻거려주니까 말 안 하잖아요. 이제 자리 내놓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이제 수박들이 쏙 들어갔어요. 박지원, 박용진, 주말에 말 함부로 떠들었다가 지금 완전히 당해서 옛날에 이혼주 꼴 나고 있거든요, 지금 얘네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거래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탕평책을 활용한 적절한 균형과 경제를 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재명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니 이재명 대표 몰라요? 우리가 성남시장 때부터 봐왔던 그 이재명 대표는 자기 몫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무총장이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사무총장은 사실은 조직, 인사, 재정 이걸 책임지면서 사실은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공천을 이제 챙길 사람이 사무총장이거든요. 공천 실무자죠. 그래서 저쪽은 사무총장을 원했는데 이것만 주고 정리를 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 이재명 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자체가 초선 의원인데 어떻게 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보궐로 들어온 의원이야. 80%의 당원만 이재명계입니다. 그렇죠. 이 국회의원들 안에서 이재명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손을 꼽아 보려고 하더라도 처음에 있는 사람 다 집어넣어봐. 20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 쪽 사람들은. 20명도 없어요. 따라서 지금 있는 수많은 당직들을 전부 다 이재명계가 차지할 물리적인 숫자가 안 됩니다. 어차피 자리는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그 나눠주는 조건으로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회유하고 이 사람들을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해왔던 묘수가 발휘될 거라는 거죠. 저는 열심히 일 잘할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 아니 그냥 일 잘했잖아요. 그냥 이재명 대표는 모든 공무원들을 다 일하게 만든 사람이고, 그렇죠. 그렇죠. 정말 복지부동의 대명사인 그 공무원들을 일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수박들도 어차피 고밀정 이런 애들도 이렇게 삐걱삐걱거리긴 하지만 적어도 일은 하고 있고, 예, 대놓고 삐딱선을 못하게끔 관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평연계하고 지지를 얻어냈고요. 이번에 송갑석이나 한병도 같은 사람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다음 달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에 큰 잡음 없이 김두관 의원을 원내대표로 끌어올 수 있는 지금 여지를 어느 정도 준비 중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개긴다. 그럼 지명직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밀어버릴 수 있거든요.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한테 그 자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딱 중간 위치에 서 있는 송갑성이나 한병도는 아마 지금에 있는 위치를 유지해서 이걸 공천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당내 기여도를 발휘했다고 할 만큼 전락에 열심히, 고밀정만큼이나 전락에 열심히 일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아이 몰라 이제 난 이제 다 싫다. 이거는 그건 절대 수박들이 바라는 바라니까요. 끝까지 우리가 수박들을 때려야 돼. 계속 때려야 돼. 그래서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당원들이 왜 자꾸 이재명 대표만 일하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도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직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그 대표를 이간질 치는 세력들이 계속 존재를 하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제주 4.3에 직접 등판을 하시기로 예정을 미리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와서 입각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도 이른바 호남계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문파라고 하는 그 그림을 더 많이 쓰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문파가 아니고 저기 친문. 친문. 친문이라는 지금까지의 허울을 쓰고 활동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 대외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이 문재인 대표나 지금 주말에 문재인 대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표 맞잖아.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해찬 전 총리의 행보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그 페이스북 활동들 같은 것들이 조금씩 우리 쪽에는 힘이 좀 모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에 대해서 실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이재명 대표를 못 믿어서 그런 거고, 자. 똑같은 부엌칼 또는 날이 안 들어 보이는 칼도 과연 명장군이 휘두르면 어떤 결과를 내는지 두고 보자니까요. 근데 오히려 지금 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다른 자리를 줘도 된다는 그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보면 결국 사무총장을 안 넘겼다는 거.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게 제일 핵심이거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총선에 있을 공천에 가장 그 힘을 실어줄 사람이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 안 했다는 거는 핵심은 잡고 간다. 대신에 니들 옆에서 뭐라고 하는 것들 알겠으니까 자리 줄 테니까 조용해라. 이렇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언론에서는 사무총장을 안 넘겼는데 그러면 진정성이 없네. 그거를 이제 박용진이나 뭐 조영철 이런 사람들 할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네. 아니 지금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던 게 뭐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싹 다 뜯어고쳤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 우리 모두의 마음이야. 근데 현실적으로 아니 자기 자식도 하다못해 자기 자식도 부모가 너 왜 공부를 안 하니? 그냥 마음 딱 잡고 앉아서 공부하면 되잖아. 자기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회사 생활 안 해보셨어요? 직장 상사나 옆에 동료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 우리가 윗사람 왜 저거 하나 못 해줘 싶잖아요. 근데 그게 절차가 있고 쉽지가 않다는 거 우리 충분히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고 기존에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줬던 사람이면 그거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방식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고 믿어주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난 모르겠다. 이제 이재명도 못 믿겠고 난 민주당 때려치워. 뭐 하실 건데 그 다음에 민주당 때려치우면 뭐 할 건데요? 저 국짐에 가셔야지. 국짐 가시면 그러면 조용히 가시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는 날 수 있어. 왜 이렇게 더딘가요? 왜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확확 되지 않나요? 저희도 답답해요. 근데 지금 실무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구구절절 우리한테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당대표 입장에서 사실 1, 2, 3, 4, 5, 6, 7 다 설명하고 싶어. 다 해명하고 싶어. 근데 그거 말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시잖아요. 말 못하지. 네,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삼켜야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야 송작가 TV에서 송작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얘기하지만 우린 얘기하지. 우리 회사가 그렇지. 그래서 우리 방송의 가장 그 위협적인 세력이 우리 문파 아니겠습니까? 여기 네. 문파가 있군요. 네.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대놓고. 그래서 송 작가님이 바뀌느냐? 아니죠. 안 절대 바뀌지. 아니죠. 그럼 뛰어난 영도력과 리더십으로 네. 이러한 불만과 걱정들을 전부 다 또 타개해서 네. 이겨나가는 그런 듬직한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으세요. 송작가 TV는 송작가 TV를 보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늘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제일 중요한 건 총선의 승리예요. 이제 앞으로 이끌어 나야 될 아니 거는. 그럼 당대표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누구 당대표 시킬 건데? 그럼 누가 할 건데? 그럼? 누구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누구 했으면 좋겠냐? 말을 해. 누구 했으면 좋겠어? 당원의 80%가 지지하는 이재명 말고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이 총선 승리를 이겨내게 되면요. 차기 당대표는 당연하게 정청래 군 내지는 그만큼의 개혁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자연스럽게 맡게 될 거고요. 민주당이 다행히 160석, 180석 혹은 20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면 그 가속은 더욱더 붙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가속에 함께 힘을 보태줄 사람으로서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 이재명의 존재로 이제 2024년 5월 이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바라는 대한민국의 개혁이 또는 그때 정권 교체가 이미 그때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 근데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전에 왜 문재인 대표 시절에도 김종인 데려왔잖아요. 야, 그러니까 나는 그때 진짜 나 싫었거든. 되게 나 싫었거든. 진짜 싫었어. 아니 왜 문재인 대표는 어. 왜 저 할아버지를 데려왔지라는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진짜. 그래서 비대위원 주고 넘기고 정권 다 주고 해가지고 그때 정청래 의원 막 공천 못 받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되게 크게 이겼잖아요. 그것보단 낫지 않나? 지금 당장에 또 누굴 데려와? 만약에 이렇게 막 흔들면 또 김종인 데려와. 미친 듯이 흔들면 아, 그것보단 난 나은 것 같아요. 한석 이겼다고? 한석 이겼다고? 어쨌든 이겼다. 아니 근데 그때는 진짜 저도 싫었거든요. 난 너무 싫었어. 근데 그때. 지금은 우리가 희망이 있잖아요. 의지가 되잖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 우리가 민주당을 지금 169명 의원들 다 좋아서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아, 거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 몇 명 없어. 진짜 몇 명 안 돼요. 따져놓고 봐봐. 여러분이 알고 있고 좋아하는 의원보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아요, 민주당에. 아니 물론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거 100% 실드 맞습니다. 근데 어떡할 거야? 이 정했는데. 그럼. 그리고 윤석열이 이런 짓을 했으면 못 믿겠지만 앞으로 뭘 할지 못 믿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나는 믿어요. 그럼 저 김기현이 뽑아가지고 그 밑에 있는 윤핵관들끼리 당직 돌려막는 쟤네들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비난 안 해? 어? 그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적인 절차도 아니고. 이거 잘못했다. 그럼 우리가 막 탕평도 비판하면서 아닌데. 왜 탕평을 하냐? 이재명 물러나라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건 또 우리가 아니잖아. 뭘 해주길 바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랑 같이 화내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누구처럼 그래서 마치 그랬으면 마치 좋겠어요. 우리 편인 것처럼 음. 저 중립적인 것처럼 이렇게 절망적인 소리를 끌어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우리가 달아드리는 멤버십 배지가 당연히 없고요. 이름이 영어이거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 이런 얘기를 잘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 아니 그거는 뭐 알겠는데 아니 실드 맞는데 7만 하니까 치는 거예요. 그럼 7만 하니까 치는 자, 거야. 윤지아 밥먹어님이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만큼 이 대표가 힘들게 싸우고 있다는 거. 그럼. 맞아요. 나는 그게 보이는데 왜 그게 안 보여? 우린 그게 보이는데 왜 안 보이냐고. 왜 그걸 보려고 하지 않으세요? 이제 아, 이제 진짜 이러다가 어느 순간 야, 송 작가 TV도 때렸어. 이러고 그러겠다. 또 그러겠지. 이런 식으로 방송할 거면 송작가 TV도 때려쳐. 그러면 이거 끊고 뭐 어떻게 우리 가로 세로 아니, 연구소 할까? 그러면 논리가 이렇게 됐네. 이재명 안 된다 이렇게 간다니까 결국에. 이재명 안 되면 누구냐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 감옥 가라 이렇게 간다니까 결국.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사람들도 막 하다 보면 안정권하고 같이 시위하게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집 앞에서. 헐. 그렇게까지 가지 말자고. 그렇게까지 가지 맙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정치는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거고 대중한테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능력이 부족하면 내 주변에
이름 있는 사람, 나한테 지지를 몰아줄 수 있는 사람하고 손을 잡는 게 정치인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아니면 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겠구나, 내지는 내 정치 생명이 끝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 충성이 결국 당에 대한 충성이 되고 국민에 대한 충성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인도 직업이에요. 자기 기분 내킨 대로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방송도 똑같은 거고요. 아니, 그리고 계속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뭐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도 자기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요새 뭐 사이다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지금 당대표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해를 해줍시다. 그럼 누가 이해해줘? 참 힘들게 사시는 분이니까 사랑하고 좋아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믿어주고 도와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뭐 부도덕한 결정을 했다고 비난을 해요. 무슨 야합이 있었다고 뭐 할 거예요. 다 전략적인 방향으로 운영해서 골라갖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일 이재명 대표가 예를 야합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홍천이나 저 이상민 같은 애한테 높은 자리 하나 주고 입 닫어. 이게 더 쉬울 수도 사실은 있겠죠. 그게 더 아유, 위험하고. 사실은 당대표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아니 지금 타로테님이 우리가 수박들 10년 넘게 뽑아주고 잼한테 한 번에 정리하라는 그 욕심이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 말도 맞네. 그래 수박들 이제 깨달아놓고는 왜 그걸 처리를 못해? 뽑은 건 우린데 빨리 그러니까. 풀 안 뽑아준다고 이 난리를 쳤네요.